부표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안에서 이렇게 폭탄 자탄식으로 해갖고 작은 그 구 형식의 안에 부표가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압력이 굉장히 그 밑에 그렇게 밑에 무게가 좀 있어도 많은 그 무게를 버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데도 이 어떤 공을 만들 때 또는 에드블룸 같은 거 할 때도 공기 같은 것을 이렇게 그 어떤 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공기 집어넣는 것을 여러 군데로 만들어서 에드블룸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띄운다고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무게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통 제가 이게 그 에어를 여러 군데 넣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뭐그 오토바이 타이어 또는 또 뭐 군용도 괜찮고 화물차 같은데 안에 바깥에 게 터져도 안에 것까지 살아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 겹으로 넣어주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뭐 그 자전거 타이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데요. 군에 있어서는 배에서도 뭐 공기부양정이다, 호음보트다, 바람을 여러 군데로 집어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다 그러면 안에 공기, 바깥의 공기를 따로 구분하거나 또는 세 겹, 몇 겹으로 만들어주면 보다 더 무게를 많이 버틸 수가 있는데요. 무게를 띄워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표도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죠. 부표도 만들 때 여러 겹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부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는 뭐 이렇게 주부 같은 게 물놀이용 이렇게 이런 주부라든지 이런 비슷한 원리를 다른 데 적용하셔도 원천 기술은 저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있는 에어 매트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여러 겹으로 이렇게 주는 기술을 여러 겹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옆으로 이렇게 벽체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안을 이루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 창문 같은데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창문을 만든다. 그다음에 두 겹, 세 겹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는 에어 커튼, 그다음에 동물 축사 같은데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에어 커튼을 사용하거나 두 겹, 세 겹 이렇게 공기막을 이렇게 그 옆에 방안 구조를 바닥이나 옆에 놔주거나 위에도 놔줄 수 있어요. 또는 바깥 내부형, 외부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방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군용도 괜찮은데 에어 침낭 이렇게 슉슉 바람을 집어넣는 한 겹, 두 겹, 세 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넣어주는 이런 에어 침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람 빼면 뭐 되고요. 그다음에 천을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레브를 결합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 텐트 같은 데도 밑바닥에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는 에어 텐트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 겹이나 두 겹, 세 겹 밑바닥에 이것을 에어 텐트를 설치를 해서 바닥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에어 텐트를 따로 에어 매트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또는 야외형 매트를 하실 때 일반 발포 매트를 하시잖아요. 그럼 발포 매트 밑에다가 에어를 줘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전기요나 전기장판에다가 야외형 발포 매트나 그런 쿠션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뭐 쿠션 종류가 뭐가 됐든 제 기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카페트 러그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에어를 줘서 카페트 러그도 푹신하게 만들어주거나 얘들 띄워놓을 수 있도록 두 겹, 세 겹 이게 가지고 층간 소음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모노륨에다가 전기요를 끼우는 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전기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오래 써도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바닥재 모노륨에다 넣어주면은 그게 이제 거기 이제 넣어주는 용은 좀 튼튼하게 만드셔야죠. 튼튼하게 만들어서 발열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고장이 나지 않도록 고장 나면 다시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에어를 가지고 계집 만들어주거나 동물용 집을 만들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겹, 두 겹, 세 겹.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주거나. 야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또 에어를 가지고,
뭐죠? 이렇게 창고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렇게 단속을 하면 그 딱 바람 빼버리면 되니까요. 창고 같은 간이 창고 같은 것도 만들어도 되고 에어박스 에어를 집어넣어서 박스를 뭐 뚜껑 있는 거 없는 거 박스를 만들거나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에어 침낭도 얘기를 했죠. 에어 막 텐트, 그다음 바람 슉슉슉 집어넣는 군용도 딱 던져놓으면 이렇게 내부 외부에 이렇게 징을 박을 수 있어서 땅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물놀이용 매트에도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군데 바람을 넣어서 안전을 도모하는 한 군데 터지면 곧바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불 만들 때 이불천 구름섬, 이불천 구름섬, 이불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 충전재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원리를 이와 같이 해서 이불과 옷을 만들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도 에어를 집어넣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비 같은 것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방수 구조를 만들어 준다든지 막 이렇게 옷인데 구조용 알루미늄을 갖다가 이게 구조용 알루미늄이 아니라 옷인데 약간 구명 조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에어만으로 구명 조끼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한 겹, 두 겹, 세 겹 하면 물에 떠요. 물에 뜹니다. 무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바람을 넣어주면 물에 뜨기 때문에 그걸로도 물놀이용 이렇게 여기 상체하고 하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전에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상체 다리에 이게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유급할 때 입으로 바람 불어도 되지 않아요. 따로 기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유급할 때는. 그래서 이게 손목 이렇게 차가지고 물에 띄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역시 여러 겹으로 넣을 수 있다. 한 겹짜리도 있겠지만 좀 생존을 위해서는 두 군데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압력을 보다 많은 무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띄워준다는 부표 만들 때도 여러 겹으로 바람을 넣어준다든지 안에 공식으로 자탄 폭탄의 자탄 구조처럼 안에 여러 군데 이렇게 안에 바람을 넣는 식이 아니라면 바람을 넣는 부표가 이제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안에 바람 넣는 식이 아니라면 안에 동그란 자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보다 많은 무게를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람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죠. 부표도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 여러 겹으로 그러면 그것도 부표가 됩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이 이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종이에다가 비닐을 결합을 해갖고 종이 이불을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같이 결합한 종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닐 소재를 붙여가지고 따뜻하게 비닐 이불과 종이 이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급할 때 딱 쓰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사각으로 딱딱딱 접혀가 딱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덮는 용으로도 되고 또는 그것은 에어를 한 겹 두 겹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허리 야영 발포 매트처럼 허리를 받쳐가지고 그것을 쿠션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 때 이 비상 물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게 몰라요. 근데 비상시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그 비닐 이불 아니면 비닐 안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첨가시켜 주는 것 또는 여기다가 좀 보온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종이라든지 단열재 기타 단열재를 넣어서 싸게 만들면 비상용으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구겨지지 않게 사각 이렇게 사각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접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다음에 들어 놓을 수 있는 에어 매트 식으로 한 겹, 두 겹, 뭐 한 겹이라도 두 겹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푹신히 이렇게 딱 바람만 불어서 할 수 있고 그것도 역시 접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나중에 구겨지지 않게 만들면 더 좋겠어요. 이것도 비상 물품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겔에 맞는 이렇게 철제 같은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 링겔에 맞는 이런 것들을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이다. 그럼 금속으로 조립식을 만들어 바퀴 있는 거 있고 바퀴 없는 거 있고. 그래서 바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고요. 바퀴 없는 거는 거기다 물이나 여기다 야외에서 물 같은 거 채워놓거나 해서 무게를 채우거나 흙 같은 거 넣어가지고 흙이나 모래를 넣어서 무게를 채우거나 벽돌 짜잘한 거 넣어서 무게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선풍기 무게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조립식으로 비상용품으로 좋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링겔을 만들어 이렇게 철제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링겔에도 막고 혈액도 수혈하잖아요. 뭐 그거를 조립식으로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집안에서 소방도 당국에서라도 이것도 그렇게 집안에서도 이렇게 모터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개 달아가 몇 개 달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유독가스 불났을 때 신속히 빼버리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 기술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환풍기를 이제 정예전 역회전을 통해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거나 세트로 만들어서 하나는 안의 공기를 바깥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여닫이를 만들어서 바람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약간 두 겹 정도로 해주면 좋죠.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바깥에 이렇게 공기 필터를 좀 주거나, 부직포 필터는 금속만 필터를 제가 이런 금속만 필터를 여기서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하면은 먼지가 걸러진다 그랬죠. 이게 필터를 갈지 않는 방식이라고. 이건 물에서도 필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틀린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거기에 걸려요, 찌꺼기들이. 큰 거는 큰데 걸리게 되고요, 작은 거는 작은 걸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교체하는 이런 필터형이 아니라 선풍기 같은 데나 일반 공기청정기에도 이걸 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먼지 달라붙으면 떨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이거 창문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이 됐든 또 다른 소재가 뭐가 됐든 이런 원리로 해서 바깥에서는 안에 안 보이고 안에는 바깥에 보이는 이런 것을 집안에서도 창문으로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야 같은 것을 뭐 떼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창문 같은 데 보통 고정시켜 가지고 피스로 고정시키거나 이렇게 뭐를 하는 장치가 있어서 고정시켜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잠금 장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같은 데보다 유연한 소재로 해 가지고 것을 하늘하늘하게 유연한 소재를 텐트 같은 데 설치하는 자동차 설치해서 외부에서 안 보이는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 방송가에서 자꾸 따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술을 함부로 참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모기장 같은 거, 모기장 같은 거 방충망에다가 건전지를 달아서 감전소 하시는 이런 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텐트나 이렇게 집안에서 하늘하늘하게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도 작은 건전지를 달면 뭐 그렇게 모기 정도는 죽죠. 일반 사람은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하면은 좋겠어요. 이것을 아이형 텐트나 집에서도 방안에다 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혼자서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그것을 리모컨으로 끌 수 있는 것과 그냥 스위치로 끌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하고 결합하면 탈취제가 된다 그러죠. 고용제로 만들거나 액상제로 만들어서 페브리처럼 만듭니다. 향료를 첨가시킬 수 있고, 베이킹소다, 젖산, 설탕을 목이 끈끈이, 파리 끈끈이처럼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잘 잡힙니다. 그래서 액상용으로 만들어서 빠져 죽게 하거나, 특히 제일 좋은 건 가장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진드기에게 뿌려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친환경적이죠. 사람에게도 크게 없고 해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여기서 70, 20, 10의 결합인데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제는 딱히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성을 들어가시거나 적어도 두 가지가 들어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로 베이킹소다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살균 구조를 가져가 준다는 거죠. 다른 거 섞어서 아주 두 가지가 들어가셔도 제 기술이다. 이것을 제가 사타구니 완선을 열당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가 한 150도가 넘는 순간은 그래서 가위를 흔들흔들 해갖고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세요. 피부병
피부병 올 때도 이렇게 흔들어야 돼. 이렇게 좀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 오면 화장을 입으니까 저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살균. 피부병 다 여덟 뾰루지 다 이거 다 없어져. 다 없어지는데 무좀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선도 무좀 종류거든요. 사타구니 완선. 이걸 해결해서 고민이 진물을 이제 소멸하고 가라앉힌 다음에 가라앉히고 소멸한 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70, 20, 10을 이렇게 해서 프로테진 안 드시켜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비닐장갑 하루에 12번 발라 했더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결국엔 해결했다. 무좀제 진물 이렇게 갈아진 것도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발가락하고 찢어진 거래요. 가려면 말라야 마르고 아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를 발라주거나 이런 데다가 예전 각질형 무좀은 이런 데다가 일반 식초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식초를 했는데 씩씩씩씩 하니까 다 이렇게 소멸이 각질형인 중에서 그 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이것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을 발표하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좀 오뚜기 식초 세배 식초 말고 그다음에 그때 뭐 어떤 빙초산 말고 그건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식초로도 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니까 막 이게 각질이 녹으면서 필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만들만들해집니다. 발도 그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이거 무좀 치료제를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락스 과산화수도 베이킹 소다를 70, 20, 10의 결합을 프로테진 안 주게 된다 그랬죠. 동물에게도 뿌려도 되고요. 겨드랑이 냄새 난 데나 사탕은 냄새 난 데도 여성 입안했다고도 했는데 저거 충축균을 몇 분, 2, 3분 이렇게 계속 꿀렁꿀렁 하면은 거기가 안에 들어가게끔 닿게끔 해서 거기에 여러 번 해주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충축균이. 입안 청결제로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코올 같은 게 술이나 알코올은 공업용 알코올 1급 발암물질인데 그거를 물투시에도 태연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거기 되게 안 좋다고 저는 이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 처방 받으면 여성 질 세정제로도 짱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입안에 점막에도 이상 없으면 거기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성 질 같은데 혹시 이렇게 어떤 피부병 같은 건 나 있거나 이렇게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드라이기를 싹싹싹 문제점을 열을 가열해서 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로 계속해서 연달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판단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품 허가 날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품 원료로도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얼굴에 발라도 전혀 이상 없고요. 어디 갔지? 얼굴에 발라도 이거 여기다가 제가 넣어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혀 이상 없어요. 피부도 좋아져. 되게 좋아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저는 토양에다가 곰팡이 나는데 실험을 해봤는데 곰팡이 난 데를 뿌려봤더니 곰팡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토양 살균제로서도 이렇게 사람에게도 이상이 없으니까 맹독성 농약을 보통 곰팡이를 제거할 때 하는데 식물에도 뿌려줘도 전혀 이상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 있으니 방송가에서도 함부로 이거를 그렇죠. 이게 돈으로 한 사람 엄청난 돈이 되겠죠. 이것을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네. 락스하고 뚜러펑을 50대 결합하니까 프로테인 안 지키셔야 돼요. 화장실 슐레 하얘져요. 세탁세제에 넣어주면 하얘지는데 순담 내가 사봤는데 하얘지더라고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제가 샴푸 같은 걸 좀 타가지고 내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샴푸 같은 걸 타서 장이 좀 부족해서 하여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산업용 세척제로서 짱인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고형제로 만들어서 고물망에서 화장실 변기 기술 이렇게 세척한 데 화장실 액상으로 만들어서 하수구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데 짱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탁세제를
고형화 시켜가지고 그물망에다가 화장실 변기 물 있다가 넣어주면은 진짜 이게 깨끗하게 돼. 오줌 누는데도 그렇고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세수 비누나 또는 빨래 비누를 가루로 만들거나 입자로 만들어서 향을 좀 여러 가지 한다. 20가지, 40가지 해주면 그거 자체로도 재밌어요. 야외용으로도 좋고 이것을 샴푸도 그러면 샴푸나 바디 샤워줘도 가루로 만드는 휴대용이죠. 터지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가루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샴푸,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어떤 뭐 주방 세제도 가루로 만들어서 풀으면 그거를 주방 세제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형사민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술을 팔 때 문제가 방송가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무슨 모둠으로 나오는 아니 왜 내게 그쪽으로 다 내가 지금 보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뭐 시골 마을 이장우에서도 이제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술 만든다고 했더니 그거를 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빵 만든 이스트균을 해가지고 일부러 탄산이 증가돼. 그때 이제 설탕을 계속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이걸 하시더라고. 이제 원래는 부직포에 보리엿기를 물러서 이렇게 하는데 막걸리도 하고 소주 만들 때도 맥주도 이렇게 어떤 보리엿기를 끓이면 안 되더라고. 그냥 넣어주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맥주회사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맥주도 그렇고 포도주도 소주 위스키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또 소주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위스키 같은 데도 볶은 기류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동일하게 빵 만든 이스트균을 육성해서 뭐 설탕 먹여서 물에다가 넣고 설탕 육성한 걸 투입시켜주고 부직포에 보리엿 기름을 넣고 소금 조금 넣어주고 매일마다 설탕을 줘요. 그러면 탄산이 증가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볶음 기리즈가 명품주입니다. 이거를 소주 위스키에 섞어주면 그렇게 맛있어요. 매실주를 소주 위스키에 섞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주를 포도주에 섞어주거나 맥주에 딱 섞어줘도 짱입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련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칠청, 천혜, 할럽, 귤청, 자몽청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을 끓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빵만 이스트인가 부직포에 보리엿균 넣고 매일마다 설탕 먹여서 키웁니다. 설탕 먹여서 이렇게 이스트균을 키워서 탄산이 많아지는 기술을 가집니다. 이 기술 이런 술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가에서 제발 좀 하지 좀 마십시오. 그래서 피시 소스를 육고기로 만드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육고기, 염소고기, 그다음에 뭐 실면조기 이게 다양한 육고기로 피시 소스를 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또는 익혀서 뭐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익혀가지고 피시 소스 만드는 식으로 만든다. 또는 그것을 피시 소스 섞어준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시 소스를 튀겨서 만들면 되게 맛있다. 튀겨서 만들거나 굽거나 익혀서 만들거나 젓갈 종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되게 맛있다. 피시 소스를 통합 소스로 만들어 여러 가지를 섞어서 통합 소스로 만들어. 그 어떤 그 뭐죠 전천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주부들이 김치 담그기 힘드니까 깔라만시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멸치 액젓이 들어가고 새우 액젓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편지액은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가 이거를 통합 액젓을 만들어 팔자는 아이디어를 했더니 이게 돈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남자 배우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기술을 너무 뭐 모둠입니까? 그쪽에 다가 있게 제가 보신다는 건데 그러지 좀 마십시오. 네, 부탁 좀 합시다. 스피시 소스를 기타 다른 거 섞어서 통합 소스로 만든 통합 액젓으로 만든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뭐 커피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골마을 이장호 프로그램에서도 백종원 씨하고 같이 커피 같이 프로그램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시는 게 셰프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마다 다 하고 아니 뭐 내가 기술백화점 한 개 쓰다 보면 또 100개 쓰고 1000개 쓰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 기술을 워낙에 많이 발표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사업화시키고 저한테 그거 기술 지적재산권 법인 형사민사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셔야죠. 왜 내 기술이 거기 다 있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네네.
부탁 좀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뭐 또 그 뭐죠 옥수수 팝콘을 기름에 튀겨서 팍팍 튀기는 거 거기다 그거 그렇게 만드시면 진짜 맛있는데요. 그거 자체로 맛있어요.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옥수수 팝콘 회사에서도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소금 설탕을 넣고 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딱 지럭지럭 해서 딱 묻혀서 하거나 마요네즈와 또 이렇게 치즈 같은 거 또는 초콜릿도 하고 생크림도 돼 묻혀서 이렇게 하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하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 옥수수하고 이거 하시지 마십시오. 네. 그다음에 불이 볶은 길이를 가지고 오트밀을 만드는 방법.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시켜주거나 치즈, 초콜릿, 생크림 다양을 첨가시켜서 오트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제 기술입니다. 콘프레이크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시켜주거나 치즈, 초콜릿 이런 것들을 소금 설탕을 좀 넣고 달고나 설탕. 달고나 설탕도 왠지 센찬한데 자 편스토랑에서 달고나 설탕 만드는 거 봤어요. 내가 어떤 여자 배우분이 그래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왠지 그 달고나 설탕을 만들 것 같은 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미리 알 사업을 얘기를 했더니 에드워드 김이 양미리 하시는데 가셔가지고 또 양미리 알을 갖다 유통시키려는 그 제스처를 야 이게 좀 이래도 되나? 내가 뭐 꽃 같은 것도 이렇게 잘라서 팔잖아요. 그럼 금색, 다양한 색 아트적으로 염색을 해서 아트 작품으로 만들자. 이런 것을 비싸게 팔자. 또는 그거 뭐하러 유전자 교배하냐. 어차피 잘라서 쭉 파는데 이것도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부탁 좀 합시다. 왠지 느낌이 살아있는 화초도 되고 다른 살아있는 화초나 이런 난 같은 것도 되고 이런 거 다 됩니다. 식물 종류는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도 되고 살아있는 나무 판매할 때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뭐 이거 이따 색깔을 칠해서 판매하면 독특한 나무가 될 텐데요. 새로운 나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나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으면 나무 줄기 같은 데는 색깔을 좀 넣어서 판매를 해도 나쁘지는 않고 아트적으로만 만들면 싸구려처럼 만들면 싸구려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흙이나 모래에다 염색을 해가지고 또는 마사토나 각종 천연 어떤 돌들을 염색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금색은사 다양성은 컬러풀하고 좋잖아요. 이거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축 소재로서 사용할 수도 있죠. 천연 다가를 시멘트 몰달에 섞어줘서 컬러풀한 건축물을 만들어주거나 시멘트 모래를 금색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황토볼을 기존의 금색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서 황토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시멘트 몰달에다 섞어서 건강에 좋은 소재로 벽돌이나 벽체로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닥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황토볼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하는 구조. 이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함색 황토볼을 그러면 시멘트 몰타라고 섞지 않아도 다른 거하고 섞어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활용제 천연 돌들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제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바둑알, 흰돌, 검은돌, 바둑알 만들고 바둑판을 만든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둑판과 결합해 바둑판 밑에 이제 플라스틱 그 다리가 있고 또는 위에는 그 나무고 밑에는 플라스틱 그 다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둑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기판도 역시 그렇게 나무로 되어 있지만 밑에 다리가 있는 장기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급스럽게만 만들면 고급스럽게 되고 플라스틱이라도 고급스럽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붉은 벽돌 같은 거를 단단한 내화 벽돌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다른 보도블록이나 다른 벽돌 벽체에다 시멘트 몰달에다 섞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컬러풀한 것을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에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초 타설할 때나 콘크리트 타설 이것도 넣어서 할 수 있거나 천연 자갈들을 금색은색, 천연 돌들을 자갈이나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넣는 컬러풀하게 되겠죠. 건축물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폐 콘크리트를 좋은 놈들을 상태 좋은 놈들을 골라서 공기가 시멘트 몰달에다가 콘크리트 몰달에다 섞어 넣어서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거나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공기를 단축시키는 비용이 줄어들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제가 이게 수도 같은 거 세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일러선이 이렇게 내선이 세면은 화가지고 꺼내갖고 수리하고 이렇게 딱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조각 같은 거 나오면 이런 거 덮어놓고 다시 위에다가 몰탈 치게 해갖고 시멘트 몰탈에서 발라버리고 튼튼해요.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축물 기초를 만드실 때, 그래서 그리고 딱 이렇게 사각 밑에 다리로 징박듯이 사각 사면으로 해가지고 밑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내진 구조를 갖춰주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사나 철망 이런데 가로세로 높여 이렇게 가로세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녹슬지 않게 처리를 해서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하거나 페인트 자체에서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인쇄잉크나 페인트 같은 거,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그림이 환해요. 페인트가 환한 걸 보면 이것도 의심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엔진오일을 윤활유에도 넣을 수 있고 불수 원샷도 넣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불수 원샷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과 방청제, 기타 도금액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는 합성소면 실이나 천구제에도 넣을 수 있거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수도용 부품 이런 데도 넣을 수 있고요. 철사, 철근, 이렇게 구리 할 때도 이렇게 이런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요. 전기선 통신선은 구리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피복에도 넣어가지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줍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지 마십시오. 부산대 광맥카트리스 정세영 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놓고 이것을 부식되지 않는 구리로서 이것을 유리석용 코팅내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용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알루미늄이나 금속 구제는 다 들어가고요.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내 사람 유리막 눌러서 제조합니다. 자동차 철판, 비행기 철판 이런 데도 기타 가스관, 가스 탱크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내 사람 유리막 눌러서 제조. 배철판 같은 데도 거기다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내 사람 유리막 눌러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줍니다. 비닐에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비닐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실, 천 이런 데 다 가능합니다. 카본 소재, 그다음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천연 천연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합성섬유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흑연 소재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카본 소재에다가도 쓸 수 있고요. 카본 소재에다 그다음에 아라미드 섬유,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만 굴러서 주는 이런 건전지나 이런 데 보면 탄소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데 흑연 소재가 음극재가 되는데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흑연 음극재로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됩니다.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전기 축적이 되기 때문에 축적 구조로 가져가 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지가 2차 전지다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방법은 흑연 그렇게 아이디어 자체가 이것도 이제 탄소봉이 들어가는데 탄소봉을 많이 여러 개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그게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봉들이 이게 봉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가루 형태로 들어가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네네. 입자 형태로 들어가도 대중소 입자 형태로 들어가도 그래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탄소봉을 여러 겹으로 많이 넣어준다. 이게 안에 그다음에 적층 구조인데 탄소봉이나 흑연 소재 음극재로 들어가는 거를 뭐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수십 겹, 수백 겹 이렇게 하셔도 돼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수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이렇게 음극재를 하나만으로도 거기다 산화철 코팅을 했으니까 다른 걸 코팅했으니까 네 기술 아니야. 이러면 양심불량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물에다가 금속, 알루미늄도 보통 구리가 되겠죠. 기타 다른 것도 되는데 또 금속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로 만드는 한 전기 축적됩니다.
뭐 금속이 모양과 형태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또는 뭐 모양과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전기를 왔다 갔다 그 안에 가두는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게 판으로 만들 때 구리나 알루미늄 이것을 대중소 알갱이를 대중소로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나노 구조로도 돼요. 이렇게 큰 판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리 역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줘요. 그걸 가지고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에서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는다 그러죠. 그것도 콘덴서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수백 개 들어가서 건전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콘덴서 자체,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콘덴서를 쓰신다는 거죠. 뭐그 모터 같은데 보면은 정류자를 철에다가 구리를 감아줘요. 그게 이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나니까 구리 바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 모터에다가 이런 금속 구조를 약간 두텁게 추가해서 여기다 전기를 축적하여서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그다음 구리선에 이렇게 이게 구리선이라 합시다. 일정 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자석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한다. 그들은 하나처럼 볼 수 있다. 또는 그 안에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의 음극재, 양극재 얘기 부분도 대중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만들거나 입자 구조에서부터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현재 있는 그 금속이 서로 틀린 거로 틀린 금속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들려서 스파크와 화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하면 그것도 전기가 왔다 갔다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PM 반도체에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열이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DRAM 같은 데를 나노 구리여선 이렇게 구리여선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너무 얇다 보니까 전기가 소실이 돼요. 원래는 이것도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보면 피복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기가 안에 가둬져서 열이 서로가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이제 이렇게 피복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거기다 절연 구조를 가져주시면 그거 자체가 이 기술 듣고 우리가 절연체 이때 입혀주면 되겠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 자체에다가 절연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든 주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뭐든지 컴퓨터 마더보드라든지 그래픽 보드라든지 기판 구조에 절연 구조를 줘서 전기 같은 거 미세줄을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어떤 내장 사운드가 시끄럽게 사운드가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소리 난다고 모든 기판 구조에 절연 구조를 갖추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에도 뭐 반도체 자체에다가도 밑바닥이나 또 다른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거기다 의류 방수제를 좀 코팅을 해서 피복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또는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 유리석용 코팅 유리석용 코팅 뭐 이런 코팅제를 여러 개 발라줘 갖고 사실상 피막을 입혀줘서 열이 전달이 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반도체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램 같은 데도 약간 이게 두툼한 부분을 이건 좀 넓은데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을 까갖고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전기선이 어디 없나요?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 같은 게 나노 구조라도 그게 이제 캐패시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사라지지 않게 되죠, 쉽게. 그러면 그것다가 여기다 피복을 사실상 의류 방수에 대해서 유리석용 같은 데서 유리막 같은 이제 코팅을 통해 좀 해주면 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기가 너무 선이 얇다 보니까
이게 사라져서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돼. 그러면 전기도 많이 들고 발열도 많이 생기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서 디램이라든 카페시타, 트랜지스타 금속을 두텁게 해가지고 이것을 전기를 축적 구조로 가서 이런 디램의 약점을 극복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삼성이라든지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삼성 전체라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 전체라도 이게 기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회사 전체라도 날아갈 수 있는 아는 사람 영향을 보인다는 거죠. 삼성 전체라도 날아갈 수 있어요. SK라도 이 기술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이 속도 그래도 이게 보통 전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게 좀 그쵸? 전력도 들어가고 속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금속을 좀 선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돼서 이런 것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을 갖춘 것과 갖춰야 하는 차이는 클 텐데요.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까? 네. 뭐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타 이런 부분도 금속을 두텁게 해서 또는 뭐 PM 반도체 이렇게 금속 들어가는 걸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또는 금속을 서로 다른 금속을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이것이 이게 과열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듯이 과열이 일어나는구나. 원리는 알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구나. 이것도 알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보시면 여기는 평판, 여기는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PM 반도체에 사용하거나 펠티어 소자에 사용하거나 열을 전염하거나 전기를 이쪽으로 옮기는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와 다이오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디램 같은 데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제 기술이 삼성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SK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단으로 쓰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것도 이렇게 구리회선이 있다면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카페시타가 되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고 한쪽에만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한쪽에만 전기를 주면은 이게 전기 축적 구조가 되는데 이게 가지고 전기를 넣으면은 전기가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축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개 가로 세로 높이로 수천만 개 뭐 수십 조개, 수백 조개의 높이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압수화 방식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에 무엇이며 또는 문자에 무엇이다. A, B, C, D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SSD나 HDD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메모리나 메모리 반도체 CPU, GPU에도 이걸 통해서 전기 저장 구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신 칩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그 대짜리 부피가 큰 걸로 전기가 흐르게 되거나 얇은 놈, 중간 놈, 아주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이게 다이오드가 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캐패시타가 되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것까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기선을 만드시거나 통신선을 만드시거나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선도 광을 중폭하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신호를 전달하거나 동축 케이블 이렇게 전기선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대해 모양과 형태가 금속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입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문서가 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클럭스를 높여서 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제 방법은 이거를 인쇄하는 방식을 얘기할게요. 프린터 인쇄하는데 그 부품이 이게 20군데 있고 20군데 있다. 일꾼들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작은 단위로 정보를 할당해서 동시에 인쇄를 들어가요. 언어도 영어, 한문, 독일어 서로 틀린 논을 각각 주거나 색깔을 틀리게 주거나 글자도 틀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하는 방법을 일반 인쇄업체에서나 프린터에서나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가령 뭐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쪼개가지고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CPU도, GPU도, DRAM도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이 기술 구조를 설계 자체, 설계 구조를 다 바꿔야 될 텐데 저걸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를 저장할 때 HDD나 SSD나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간 상관없이 스마트폰 이름이 틀리죠.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틀리게 저장을 해줘요. 여러 군데 저장을 분산. 그럼 속도도 빠르고 열도 발열도 안 일어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뇌 한 군데만 저장이 되는 게 주연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연 저장 장소는 있지만 파편식으로 여러 군데 저장해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 군데만 한다 보면 이렇게 창고가 하나인데 대기 차량이 그러니까 창고에 뭐 상하차하고자 하는 대기 차량이 엄청 막 이렇게 늘어서 있다면 발열이 일어나겠죠. 이게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창고를 만들어서 100개 창고를 만들어서 차가 각각 대기하고 짐을 부린다면 엄청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를 100개 컴퓨터가 회사에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서로 합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산이다. 그럼 연산을 갖다 100군데로 넣어 가지고 연산하고 다시 합산 구조를 가져 주거나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또는 쪼개서 1000개로 쪼개서 각각 암호 설정과 이제 일련 번호를 들어서 저장해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조립을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걸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짐 켈러라는 분과 모레라는 우리나라 신생 업체가 이걸 스타트 업체를 하시던데 제 기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그러면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마더보드한테 기판하고 저장 장치만 있으면 될 텐데 이거 100개만 연결해서 똑같이 전기만 연결하면 간단한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기판 안에 얼마 하겠어요? 싸게 만들려면 10만 원대라도 가능할 텐데 이거 100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싸게 막죠. 그러면 그럼 데스크탑에 기판 여러 개 놓자. 그러면 슈퍼컴퓨터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 발열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마더보드라든지 기판을 여러 개 들어가고 저장 장치 있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을 만드시거나 또 뭐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런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TV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어요. TV에서도 그 기판이 이제 하나의 기판이 여러 개의 기판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여러 사람이 무선 유선으로 해서 데스크탑이나 TV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다른 채널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각 다른 동영상을 볼 수 있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도 기판 여러 개 있거나 하나의 기판도 여러 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어서 설계되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다음 워키토키 이런 무선 통신 업체에다가 중복 구조를 갖춰주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넣어서 여러 사람의 뭐 100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즉 용량이 틀리겠죠. 몇십 사람이 그 신호를 여기서 중계해 갖고 처리해서 이 사람에게를 통해서 중복 구조를 여기다 약간 중복 구조를 가지는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특수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 무전병이 이렇게 무전을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파의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고 다니면 그래서 아예 그냥 병사들 하나하나가 갖고 다니면서 전폭 장치를 갖고 다니면 그 좀 약간 그러죠. 안에 또 소프트웨어적인 먼저 설계 여러 사람이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중폭 장치 그것을 신호를 중폭해서 다시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송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술이 너무 많죠. 제 기술 자꾸 쓸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디램 같은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모든 스마트폰이나 군의 워키토키나 군의 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서 라디오파가 됐든, 예를 들면 라디오파 또는 또 다른 전파가 됐든 단거리 전파, 중거리파, 장거리 전파.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거리 전파만 필요할 때면 단거리 전파를 통해서 통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장거리, 초장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워키토키 무선 송수신 장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게 햄통신 장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햄통신 장비가 멀리 송출할 필요 없이 가까이만 햄통신 할 수 있다면 햄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주변에 장충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장충동 사는데 주변에 이렇게 매천 광구다 그러면 주변에 햄통신을 우선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햄통신 장비를 가지고 신호 라디오 송수신 하시되 신호만 서로 송수신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이런 기술을 산다는 거죠. 단거리만 할 때는 그 파를 쓰고 또는 정부의 성과가 좀 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거리, 초장거리도 쓸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을 가지고 햄통신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망에 통합을 시켜서 쌍방향 통신이 되게 하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할 때도 막 채팅하면서 이렇게 의견 넣듯이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햄통신을 정부로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그것을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100개의 채널로 만들어서 파는 아닙니다. 일반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과 채널도 허가받은 전파의 파형은 하나지만 1번부터 100, 호출번호만 되게 100번까지 해가지고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는 안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를 이동통신으로 만드는 이동통신에서 워키토키 제공이라도 무슨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만 번까지 10만 번까지 하면 이것도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로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타 다른 모든 전파의 파형을 허가받은 데서 이렇게 번호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동통신이나 스마트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초인종 같은 거 이제 구조를 있잖아요. 전파로 이제 무선 초인종을 하는데 전파를 무선 초인종을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병원 같은 데나 집안의 건물이나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겠죠. 띵동 띵동 하면 이게 몇 번이 울리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일방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있고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장치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는 오디오, 음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두 번째로 비싼 거. 나중에 영상까지 해가지고 카메라 달아서 영상을 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장치로 서로 송수신 장치를 만드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겠죠. 카메라 찍어서 이렇게 해서 문서 파일 같은 거 보내면 거기다 문서를 처리해서 좀 더 비싼 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연동기기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단가가 세야 되겠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되게 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선 인터넷망에다가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해가지고 신호만 처리해주면 간단한 방식으로 유선 인터넷망 기반에서 스마트폰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도 여기 협소시켜서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음성신호라든지 영상신호만 더 좋으면 되거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여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유선 SK텔레콤이라든지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하시던데 의심스럽네요. 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는 제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는 몇 개나 동시에 전체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통신 구조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도 비싼 기술입니다. 그걸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하시는 거 봤어요. 블루투스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로 송수신해 가지고 통신하거나 뭐 사물 인터넷이다 각각 틀린 전파로서 접속해 갖고 각각의 기기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기술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TV 리모컨을 바꾸자 그랬죠. 그럼 하나의 리모컨으로도 에어컨 조작하거나 이렇게 조명을 조작하거나 다른 걸 조작할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틀리게 통합 리모컨을 만드는데요. 사물 인터넷 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형에 들어갈 때 1-1-1- 이렇게 기능을 틀리게 적용해서 간단하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TV 리모컨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에어컨도 그렇고요. 먼 거리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방까지 안 가더라도 누르면 에어컨을 먼 거리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조명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냉장고에다가 비밀번호 잠금쇠를 열쇠로 열고 닫고 하는 기술을 쓰시거나 비밀번호로 해서 툭툭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되게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 세계 인터넷만 기초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 스마트폰과 집에 있는 유선전화와 TV, 인터넷 전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던 페이스북의 경우 이런 것들 다 통합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합의만 하면 될 텐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로밍 서비스 없이 해 나갈 때 그냥 곧바르고 고비번호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햄통신을 한 나라당 10만 군데 10만 사람이 사용한다 그러면 전 세계를 묶으면 꽤 큰 사업이 될 텐데요. 워키토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워키토키도 이제 방송 구조로 들어가 준다는 거죠. 워키토키가 이제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를 들어가겠죠. 근거리는 자기네에게 근거리 자기 통신망으로 송출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엠통신처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체 통신망을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동네다 그러면 통신하거나 집안에서 요금을 들이지 않고 회사 내에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카카오톡이나 통신회사에서 기뻐할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음성으로 1번, 2번, 3번, 4번, 10번 해갖고 100번이다 그럼 그걸로 서로 호출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요금비가 안 들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영상 통신이 가능한 거,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팅 프로그램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게 인터넷 전화가 있긴 해요. 인터넷 전화에 있어서 회원끼리 통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채팅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통신을 갖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겠죠.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하면 싼데 워키토키 굳이 워키토키 해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는데 그걸로 가지고도 이렇게 일본부터 아파트 반상회 같은 데도 이렇게 아파트 인터폰으로 삼아도 상관없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깔려 있어가 전부 다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지금은 카카오톡 문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오디오를 서로 주고받거나 더 나와서 좀 비싼 거는 영상까지 해서 처리를 하거나, 그래서 동영상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 방식을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에도 데스크톱에도 동영상 이메일 방식을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사진이나 동영상 찰칵 찍어갖고 문서도 보내고 동영상도 찰칵 찍어서 보내고, 그죠? 되게 괜찮죠. 그래서 이메일이기는 이메일인데 동영상 이메일, 사진이나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부재중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부재중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제가 이렇게 여기 현관문 비디오 같은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술을 갖다가 하도 무단으로 쓰신 바에 많아서 일부러 제가 많이 언급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고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국을 그 앱 방식으로 두든지 어떤 식으로 해도 스마트폰 자체에다 부여해서 그걸 사고 파는 팔 수 있는 권리로 주는 건데요. 그것은 이동통신회사나 그런 데서 해주면 좋겠죠. 그걸 가지고 뭐 인터넷망이나 자체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방송 서비스를 주는, 라디오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 방송국을 사고 팔고 거기다 홈쇼핑 만들거나 광고를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 기술을 이동통신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해서도 안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을 이제 인터넷 회사가 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 케이블 TV 회사가 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케이블 TV 회사가 이제 서비스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홈쇼핑 물건도 팔고 광고 계좌 수익을 나눕니다. 사고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방송국을. 지금의 유튜브도 이렇게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혈안에 대해서 돈 투입해서 육성하고 방송국으로 만들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 유튜브다 그런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뭐 유튜브 깔린 게 동영상인데 그런 시간대로 틀어준 방송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거를 100개의 채널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뭐 엄청난 돈이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인데요. 뭐 법이 따로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는 합법이니까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일부러 많이 언급하는 거니까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 그리고 방앗깻잎을 가지고 동물 사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에 증진을 할 수 있다. 방앗깻잎 단가가 싸고 조리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넣어가지고 저는 동물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에 관련 특허 10건째 지적재 장성만을 발표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매실 같은 거 또는 조리 때 이런 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동물 사료에 첨가하거나 뭐 물고기도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하는 나입니다. 제가 보기엔 방앗깻잎이 제일 나아요. 단가가 제일 싸고 커피잎이나 유자잎 이런 것도 매실과를 좀 낙과된 거나 좀 싼 거를 과루로 분쇄해서 그걸 동물 사료에 첨가해도 배 아플 때 짱인데요. 조리대 같은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금기 없는 야채 부산물들이나 뭐 옥수수 뭐 농사하거나 부산물들 기타 모든 부산물들에다 달걀 껍데기나 이런 거 조금 첨가시켜서 끓여가지고 단백질 있는 걸 첨가시켜서 식힌 다음에 빵 만든 리스팅을 넣어요. 음식 기반으로 해서 한약재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비료를 안 받으려고 땅에 곰팡이 엎여서 그래. 그럼 이거 제가 해결한 방법을 찾았거든요. 빵 만든 리스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썩습니다. 액상화 시켜주거나 액상비료를 만들거나 고형화 시켜주거나 그런 것을 토양에 갈아서 뿌려서 팝니다. 소금기 있는 음식도 되나요? 소금기 음식은 씻어줍니다. 그냥 뭐 괜찮은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씻어주거나 해가지고 소금 좀 뿌려도 괜찮더라고요. 토양에서 씻어주거나 지나치게 뿌리는 게 문제죠. 해가지고 동일하게 빵만 리스트를 넣어서 액상비료, 고용비료, 토양에 갈아서 토양을 팝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방송관에서도 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조리대나 커피 유자청 조리대를 이용해서 사람에게도 치료할 수 있고 헬리코박터 치료하는데 좋더라고요. 헬리코박터한테 뭐 유장에 통증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뭐 제약회사나 어디에서 방송국에서 하지 마세요. 항암제나 항균, 항바이러스를 사용하시면 항 헬리코박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커피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한다. 유자청도 괜찮다. 유자청도 살균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커피 조리대를 넣어서 한국 야쿠르트 1이나 어떤 데서도 사용하지 마시라. 야쿠르트에 넣어가지고 위험 유기양기를 치료제로서 조리대를 사용하시거나 조리대 연근이 짱이에요. 이것은 뇌출혈을 갖다가 출혈하는 먹는데 짱인데요. 이렇게 피부 외형 연구로도 이게 잘 안 옵니다. 조리대 단독으로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장 치료제, 간 치료제, 췌장염 치료제, 염증 치료제로서 조리대를 들어간 이런 제품을 만드시는 안 됩니다. 혀를 깨물었는데 잘 안 물질 않아서 조리대 금방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대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조리대 단독으로도 신장 상구체를 혈관 손상 나는데 췌장염 할 때도 손상 나잖아요. 뭐 대장 같은 거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거나 아스피린에서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점막 출혈이 일어나는 분들, 그다음에 크론풍 같은 경우 이런 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이 조리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대 연근이 더 좋지만 조리대만 사용하셔도 얍삽하게 조리대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까봐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가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게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환풍기를 이용하고 이게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부직포망 필터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시내 도심에 수만 개 설치해서 도심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도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좀 더 시원한 선풍기로 만들려면 여기서 금속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알루미늄 통로가 됐던 금속 통로를 좀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선풍기로도 자동차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를 없애는 후드로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꼭 얘기만 한 방송에서 나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드론 같은 것도 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따라서 이렇게 드론 같은 거 카메라 달아가 모든 카메라는 이 기술이 입체냐 아니냐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할 때 사물을 분별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로봇 같은 데도 자율주행차라도 이제 입체를 피해가는 기술이 되고 뭐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입체만 피해가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로 세로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방을 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두 군데 설정이 딱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이런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건물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1cm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물이 몇 cm 띄워져 가지고 청소한다. 청소나 소방이 가능. 이걸 얘기하는데 MBC 뉴스 TV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고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도 드론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 달아서 망원경 있는 모드 없는 모드 뭐 사람이 하든 얘기. 그럼 저가의 카메라든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리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큰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간에는 뭐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이런 CCTV에도 이렇게 후레쉬를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밤에. 그래서 이게 후레쉬를 달아서 켜가지고 이것만 키면은 전체 전기를 킬 필요 없잖아요. 조명을 이것만 딱 키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건전지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전기로 공급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이 CCTV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공 CCTV나 어떤 데 지자체 다시지 마시라. 그리고 CCTV를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자. 100개든 200개든 건물에 있는 건물에도 CCTV 8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심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니터를 필요 없이 지금은 뭐 112나 뭐 기타 지자체에서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잖아요. 여러 개 모니터를 두고 그게 뭔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서 스마트 데스크탑에
컴퓨터에 통합시켜서 보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산시 통합대행사에서나 서울시 서울 중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범죄행위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케이블 TV 같은 것도 현재 있는 채널을 100개다, 200개다. 그러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만 쭉 보여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포털처럼 만들어 가지고 포털 뉴스도 제공하고 이메일도 제공하고 검색 엔진인데 검색 엔진을 내가 구글 검색을 치잖아요. 그럼 얘가 나를 대신해서 구글에도 쳐주고 다음에도 쳐주고 네이버에도 쳐주고 이렇게 해갖고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 엔진별로. 그럼 다른 나라 것도 보고 싶잖아요. 구글도 미국 거 미국에서 정보 제공하는 한국의 정보 제공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쪽 것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언어까지 번역을 해서 다른 나라 검색 엔진까지도 싹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황당한 이게 엄청난 전 세계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검색을 했다 해서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띄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그쪽에서 구글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하면 될 텐데요.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이쪽 거 찾아달라 그러면 그쪽 거 화면을 띄워주면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술 전 세계 이런 검색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 세계에 이런 검색 엔진 하듯이 쇼핑몰 제품을 한국에서 골고루 진행을 찾아줘가지고 약간의 수수료를 더해서 이쪽으로 찾아줘. 국내 쇼핑몰을 다 찾아가지고 해도 되고, 뭐 크고 작은 쇼핑몰을 다 찾는다는 거죠. 찾아서 그것을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입금을 하셔야죠. 네, 입금 안 하면 안 주죠. 네, 입금을 하면 자기네들이 대신 구매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뭐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배송하고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 개의 쇼핑몰을 검색을 해서 띄워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구매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신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약간 수수료 더불어 배송료는 따르고 이 기술을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소비자로서는 그 한 군데 맡기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전 세계에 다 찾아서 해줄 텐데. 네네. 한국에서만 하는 거 또는 일본에서만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검색해 대신 구매해 준다는 거. 대신 구매 서비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상관없이 온라인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을 신청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코스트코 가서도 대신 구매해 준다는 거죠. 하나로마트에서 뭐 최저가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수수료를 들면 온갖 물품을 자기네들이 다 구매를 대신 대행해 주는 거. 뭐 배송비는 따로라는 거죠. 뭐 국내 배송, 해외 배송 이 사업 서비스 놀랍지 않나요? 네. 온라인으로 내가 주문을 쳤다. 그런데 온라인 전 세계 온라인을 일본의 온라인을 다 뒤져갖고 이쪽 제품 찾아서 갖다 주더라. 미국의 온라인을 찾아서 주더라. 중국의 온라인 찾아 갖다 줘. 전 세계 구매 대행을 해주더라. 진짜 짱, 왕킹 짱. 그래서 이거 완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오프라인은 안 되냐? 코스트코에서도 해주고 롯데마트에서도 해주고 이마트에서도 해주고 자기네들이 도매 서비스 기타 중소 도매 서비스 업체를 온라인 도매서 식재료다 뭐 이러면 다 찾아갖고 자기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렇게 뭐 그런 데도 이렇게 오프라인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 차이는 있겠. 그러면 내가 뭐 수고롭게 이렇게 가서 일일이 구매하지 않아도 클릭만 하면 거기서 돈만 내면 그래서 갔다 전 세계 구매하는 대행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에서 전 세계 구매 중국 내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에 전 세계 구매 대행을 자기들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군데 다. 이 결제도 자기들이 이렇게 뭐 대행해 줄 수도 있겠죠. 대행해 주고 수수료 받고 이럴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도매 사이트인데 전 세계 모든 수출이 많은 상품들을 대신들이 다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해외 구매 등에서 검색을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그걸 갖고 장사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돈 가입하고 그래야지 도매 클럽이 되죠. 전 세계 수출입을 자기네들이 돈만 내면 결제도 대행해주거나 결제도 문제가 없고 물건이 온라인 왔는지 안 왔는지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도매로 싸게 물건을 받아서 수출입을 소량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전 세계 미국의 트러커, 미국의 푸드 트럭을 연결해서 주문해 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 이거 미국에서도 이거 하시면 안 되겠다. 엄청난 큰 돈이 들 것 같지 않나요? 또 제 기술. 네이버 지도나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이런 데서 전 세계 온라인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이런 데서도 온라인 어디야 이거를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좌표 수자 방식 내비게이션의 맵 지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우주 지도, 바다속 지도도 땅속 지도도 가능하고 로봇의 몸체, 그다음에 비행체 몸체, 몸체를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지금 CCTV는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이 좌표 수자 방식을 따릅니다. 잘라서 어디에다 힘을 줄지 사람 하듯이 왼쪽 오른쪽 틀리게 막 주잖아요 부분별로. 그래도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리게 힘을 주는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무게를 들 때 또는 이런 무게를 들 때 무게를 각각 틀리게 인식을 해서 그거를 숫자화 시켜서 자동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은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데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현암도 그렇잖아요. 이걸 딱 들어보니 이건 이 정도의 무게면 딱 힘이 딱 자동으로 부여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도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이 물건을 들 때 이 정도 제법 무거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학습화되면은 무의식으로 넘겨져요. 이런 학습화된 것이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로봇에게 주심 로봇이나 다른 데 산업에서도 산업 로봇도 이걸 쓸 수 있을 텐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힘을 여러 군데 틀리게 분산해서 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어떤 학습과 경험을 어떤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했으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최적의 방법 또는 그 다음 방법 이런 법. 그래서 최적의 방법이라고 설명된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동으로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처리됐다면 순위가 바뀌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로봇의 학습 이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거나 전투용 로봇, 전투 기술에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전쟁 기술에 제가 드론 같은 데나 이런데 또 비행체 같은데 자동으로 전투하는 기술을 또는 무인 로봇도 되겠죠. 모듈을 15가지, 10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 전투하는 데 사용한다.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고 로봇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비행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기술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오크라이나 시내에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자동 전투를 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CCTV는 모든 카메라를 갖다 드론에 탑재해서 차량이나 사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입체는 아니냐를 분별하고요. 모든 카메라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에도 자율주행 차량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입체냐 아니냐를 따진 거, 이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사람이나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을 일련 번호를 달아줘요. 따라서 정확히 그 목표만을 제거합니다.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주의관, 특정 차량, 특정 장소 이런 것을 구별해서 타격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자동 전투가 가능한 기술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호텔 같은 데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수자 방식을 쓰고요. 로봇이 자기 자신의 카메라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CCTV는 모든 카메라에서 그렇게 사람을 입체냐 어떤 이 사람은 키가 몇 센치고 이렇게 눈, 코, 입 몇 센치고 입체냐 이런 걸 분별한다는 거. 사람마다 각각 분별할 수 있다. 그럼 물류센터 같은 데서도 물건을 각각 분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류센터 그다음에 편의점 마트에서도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 가만히 지켜봐. 지켜보고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잡혀왔어요. 병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을 자동 해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 또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공과에 얼마 있는지를 이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기사는과 시각까지 표시해 줍니다. 그다음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일련번호를 매겨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겨주거나 물건에도 일련번호를 매겨줄 수 있죠. 이렇게 좌표와 가로세로 높이로 매장을 좌표와 수세 방식을 보고 사람도 분별할 수 있거나 특정 어떤 범죄 행위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몇 사람 들어나는지 또 식당에 몇 명 들어나는지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는데 SK텔레콤에서 지하철에 그래서 사람에 몇 사람이 들어는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몇 사람 들어는지 파악하는 데 기술을 사용합니다. SK텔레콤에서 제 거 많이 쓰세요. 하시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네. 전투 뭐 자율주행 차량도 5군데, 10군데 쪽으로는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와요. 호텔 서비스 로봇도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기술이 자동 가능하고요. 원형 진공 청소기도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 일단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다. 로봇도 차량도 이것들 쓸 수 있어요. 부딪히지 않고 대공 영공 감시할 때도 입체가 나타나면 경보 올리고 그 입체의 종류를 따라서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입체의 종류를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이런 것들도 카메라에서 CCTV나 카메라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요. 기억한다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뒤에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저장 장치가 그러면은 그냥 온라인 연결해서 걔를 알아보면 될 텐데 중국에서 CCTV를 찾을 때 입체는 아니냐 이 방식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좌표합사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딱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더라고 주민등록을. 제가 이거 수백만 대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강아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물을 입체는 아니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같은 거 논형 진공청소기도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2군데 찍어놓으면 거기 좌표합사 방식 해서 청소하고 다 이쪽으로 돌아와요.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어른 장난감 스틱 방식으로 이렇게 스틱이 아니라 무선 RC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움직이자. 그럼 어른 장난감이 전 세계 대박 날 거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가만히 또 소파에 들어앉아서 조정해서 다 청소를 해. 그거 자체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지 맙시다. 그 다음에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어디서는 하지 마십시오. CCTV나 이런 것들을 범죄냐 아니냐 그것을 인식을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경보해주고 따로 저장하는 기능. 우리 건물에도 8개인데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사람이 출입한 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것만 딱 이렇게 찾으면 찾아질 텐데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는 어디서나 이거 쓰시 뭐 모니터 요원도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걸러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CCTV에다가도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경보 기능을 줘서 뭐 전파 방식의 경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로 여기서 적외선을 쏴가지고 열을 좀 더 뚜렷하게 화상을 넣거나 이런 데다가도 초음파를 다른 전파를 곁들여서 그래서 경보 기능까지도 더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경보 기능 적외선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경보 기능을 더한 이런 CCTV를 만들거나 하시면 스마트폰 연동해서 조용히 하고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의 CCTV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 편에도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워키토키를 둔다는 거죠. 자체 통신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굳이 출입을 누구냐 그러면 누구심 띵동 누르면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3층에 있어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로세로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 이런 데도 모든 카메라에도 렌즈가 여러 개 있고 렌즈를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각도별로 찍고 여러 개를 통합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360도로 카메라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시에 찍어서 화면을 각각 보거나 통합 화면을 봅니다.
또는 위아래도 볼 수 있어요. 뭐 잠수함 같은 데서도 이것을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서 잔망경 방식이 아니라 1km, 2km 쭉 올려서 이것을 띄우고 유성 통신도 가능하고 모든 통신이 가능하고 보는 게 사방을 봐야 아래 위로 해서 동시 화면을 CCTV에 보고 관찰합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을 달아서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두 가지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망원경 봤다 안 봤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공기 스노클처럼 공기 순환 장치를 쭉 플랫폼을 달아서 올려서 공기를 입출시키면 잠수함이 굳이 뜨지 않아도 됩니다. 잠수부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시간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부표 방식 또는 어떤 와이트 선박하고 연결해 갖고 유선줄을 쭉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바닥스 장면을 그것을 곧바로 전송하거나 유성 인터넷이나 이런 방 같은 거 곧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육지에서도 지하 공간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가도 그걸 기반으로 무선 송수신 장치를 하는 장치를 배에서나 어디서나 딱 플랫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내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제 기술이. 그래서 내려가지고 들어 올리는 방식도 내려가지고 거기서 무선 송수신을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가 여기서 잠수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신하고 거기 있는 신호를 집약해서 유선줄을 통해서 올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부들도 스노클처럼 부표 방식 또는 배에 연결해서 공기 입출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대용량의 공기를 거기 탱크를 내려보내고 플랫폼 따라서 연결을 해서 첫째는 자연 공기 또는 인공 공기를 들이마시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망원경을 현미경하고 통합시켜서 이렇게 망원경에서 본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좌표 압수 방식으로 특정 현미경을 관찰하면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여주고 디스플레이 방치에 초연해 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진 데 보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서 보내온 화면을 띄워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보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연동을 해가지고 경보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경보기 자체에다가 경보기로 조작하는 것에 서로 비밀번호를 둬서 소비자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넣고 비밀번호가 맞으면 통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론에서 이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드론에서 접근이 조정하면 안 되네요. 서로가 비밀번호가 맞거나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용 단말기처럼 해서 암호가 자동으로 복잡하게 자동으로 풀어지거나 여기다 추가로 소비자가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안이 되거나 얼굴이 암호가 되는 거죠. 또는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추가로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암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드론 조정할 때 모든 로봇 조정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어떤 전파를 열 때 이 기술을 사용하셨고 비밀번호 방식을 그다음에 자동차 개폐할 때도 이 기술을 쓰셨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데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보기 같은 데도 이게 황당하게도 다른 똑같은 경보기를 샀더니 그걸로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그걸 사가지고 적동시킬 수 있겠네? 그럼 뭐하러 이게 소용있어요? 경보기에다가 전파인데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그쪽 전파. 그러니까 똑같은 전파 허가가 있잖아요. 그럼 전파를 갖다가 비밀번호를 넣으면 통신이 되는 구조를 가지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임의로 비밀번호 해가지고 같은 전파라도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작동기 가져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맞아야지 통신이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처리될 수도 있어요. 자동기능. 그렇게 기능을 넣으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경보기에다가 화면까지 이렇게 표시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형태의 경보기가 될까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저장 장치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비싼 거는 스마트폰 연동, 다른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적외선 모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초음파 모드를 줘가지고 좀 더 길게
전송해서 길이를 늘리거나 다른 전파를 추가해서 길이를 늘리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나 이런 데도 전파를 보다도 다른 전파를 정해서 길게 해서 경보 기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기존의 적외선 전파다 그러면 적외선 구조를 보내갖고 좀 더 추가로 열을 이렇게 보내오는 전파 보내오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열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적외선이나 다른 전파를 보내서 열을 높여서 이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초음파나 박쥐가 초음파로 산물을 분별하듯 다른 전파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와 같이 곁들이면 열화상 카메라가 또 새로운 구조가 될 텐데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할 때 좋겠죠. 전자현미경 같은 거 하실 때 전자현미경을 디지털 전파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광학 방식을 같이 동원해서 광을 렌즈로 보고 색깔을 분별하고 전자현미경에 그 색깔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임의로 색깔을 주셔도 제 기술이 됩니다.